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폴리텍 대학 익산 캠퍼스가 작년에 90%가 넘는 취업률을 기록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2년제 대학 가운데서는 1위를 했고요. 3년제를 포함한 전국 260여 개 전문 대학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폴리텍 대학 익산 캠퍼스의 높은 취업률의 비결이 무엇인지 박한주 교학처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오래간만에 지역에서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폴리텍 대학 익산 캠퍼스가 취업률 90%, 그동안에도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0%가 넘는다는 것은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취업을 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졸업생 가운데 몇 명이나 취업을 한 겁니까 그러면? 저희 지금 익산 캠퍼스 같은 경우는 현재 2년 과정이 3개 학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개 학과요? 네네.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2022년 대학 정보공시 취업률이 91% 정도를 달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2022년 그 취업자 대상이 총 61명이 졸업을 했고요. 네. 그 중에 5명이 뭐 군입대를 한다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비취업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학생을 제외하면 총 이제 56명이 취업 대상자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 51명이 취업에 성공해서 91%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학교과정 학생들이 이제 3개 과가 있는데 이 3개 과가 한 20명씩 이렇게 정원이 됩니까? 네. 기본이 25명인데요. 네. 이제 25명이 들어와서 군대도 이렇게 가고 해서 최종 졸업 인원들은 이제 다양하게 차이가 있는데 보통 20명에서 25명 사이 졸업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취업률이 이제 올해만 이렇게 높은 것인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쭉 보니까 취업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80% 네네. 매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 취업률 추이는 그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아마 대학 정보공시 취업률 발표가 맨 처음에 2011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2년제 학위 과정이 나노 측정과 한 개과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95.8%를 첫 해에 네. 저희가 이제 달성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전국에서 아마 탑 수준의 취업률을 나타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저희가 80%대 정도의 취업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대학 정보공시 취업률이 82.9%, 네. 2021년에는 84.8%, 그 다음에 2022년에는 지금 90%를 넘긴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취업률이 이렇게 그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80%대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작년에죠. 작년에 이제 취업률이 91%를 넘겼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에 80%대 취업률이 이제 90%를 상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80%대 취업률이 90%대까지 올라가기까지는 각고의 학교에서 노력도 있었고 또 지도 교수님들이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주요한 요인이 저희 학과에 지금 3개 학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개 학과가 개학학과인 피텍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텍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 2학년 때부터 이렇게 현장 실습을 회사에서 다니면서 학교하고 병행해서 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폴리텍 같은 이런 직업훈련 과정에 1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취업한 학생들이 저희 피텍 과정으로 네. 입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입학 당시부터 그 학생들은 현재 재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2년 동안 그런 피텍 과정을 거치면은 그러니까 주중에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토요일만 저희 캠퍼스로 와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 이제 학위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2022년
취업률에 산정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주로 80% 정도의 취업률을 유지했던 게 90%를 상회한 주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피텍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대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어떤 과정입니까? 이게 피텍 계약학과라고 하는 것이.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하면서 학위를 받는 과정.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도 이쪽 주위에 보면은 마이스터고니 특성화 고등학교니 많이 개편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입직을 시키자는 취지로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네. 학위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전에는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를 왔었어야 했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네네. 뭐 그랬죠. 그게 이제 회사에서 그대로 취업을 유지하면서 학위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피텍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전문대 과정 전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학생들이 이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위까지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캠퍼스에서는 그게 에너지 스마트 설비과에서 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설비과. 네네. 네. 그러면은 그런 그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게 지금 그 과가 그것도 정원이 그 과도 정원이 20명이니까 네네, 20명 운영하고 20명은 있는데 대개 입학이 20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취업이 90% 이상 됐는데 취업이 잘 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거의 대부분 잘 되니까 90% 네네. 이상이 됐겠지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잘 좀 특성화가 돼 있고 잘 되는 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입니까? 저희 이제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과가 2년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응용 기계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노 측정과가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피텍 과정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네. 설비과가 있습니다. 세 개 학과가 거의 이제 유사한 어떤 산업 분야의 어떤 기반되는 기반되는 그런 직종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가 먼저 설계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게 가공이 돼서 제작이 부품이 되고 마지막 조립이 돼서 하나의 장치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 과정들을 세 개 과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응용 기계과에서는 어떤 설계를 통해서 가공을 하고 이런 과정까지 배우고요. 그다음에 나노 측정과에서는 그 가공된 부품들이 원래 고안된 그 설계 도면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네. 검사를 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게 나노 측정과고요. 네. 그 제작하는 과정 중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스마트 설비과에서 피텍으로 운영되는 특히 이제 용접 분야 쪽에 특화돼서 저희 운영되는데요. 그 제조업 쪽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학과든지 잘 이렇게 취업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이런 그 전망이 좋은 이 현실에서 아주 그 수요가 높은 학과만 있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갖춰서 그 기능에 맞는 학생들을 잘 배출을 해야 실력 있는 학생들을 배출해야 취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익산 캠퍼스의 그 교육 시스템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익산 캠퍼스를 포함해서 전국 폴리텍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학사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FL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FL은 팩토리 러닝이라고 해서 네, 모든 교육 과정의 중심 기반은 현장에서 찾습니다. 현장에서. 네네. 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는데 그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할 때 현장의 수요를 충분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산업 분야에서 이런 분야가 새로 필요하다 하면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을 하고 또 필요 없는 교과목이 되다 보면 그 필요 없는 교과목은 삭제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매년 새로운 교과목을 또 이렇게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장하고 미스매치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입직을 하게 되면은 재교육 없이도 바로 그 업무를 현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저희 학생들을 또 이렇게 찾고 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어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 시스템이 좀 다른 일반 대학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네, 그 부분도 아마 저도 이제
큰 대학을 나왔지만은 네.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저는 좀 오래되어서 이제 그렇겠지만 요즘에는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요.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밀착된 관계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작은 캠퍼스 내에서 교수님들하고 수시로 밀착 상담도 하고 어찌 보면 그 어떤 취업 꼭 하나의 문제가 국한하지 않고요. 인성교육부터 전인적인 그런 네. 어떤 관계를 유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과들을 보게 되면 뭐 컴퓨터 네네. 기술이랄지 나노 측정이랄지 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려면은 이 장비가 굉장히 그 첨단 장비로 구성이 돼 있어야 교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익산 캠퍼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다행히도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2년 학위과정 같은 경우도 등록금이 121만 원 정도 굉장히 타 대학에 비해서 저렴한 이유가 국가 세금으로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장비라든지 어떤 새로운 또 트렌드에 맞게 앞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뭐 저탄소 분야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준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과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장비는 최신 장비, 네. 그 현장에서 운영된 장비들을 그대로 학교 실습실에 옮겨 놔서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실습을 한다거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장비가 없어서 어떤 교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대학원생만 쓸 수 있었던 일반 대학에서 네. 학부생은 이제 실습을 잘 못했었는데 이 학생들은 대학원이 쓰는 장비를 직접 운영을 하고 이렇게 실습 장비는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고 또 이제 기업과의 관계 구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처장님께서 이제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학과 교과목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폐지도 하고 이렇게 유연성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산업 현장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기업의 현실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취업도 잘 되고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과의 관계 구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기업과의 유대관계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고 굉장히 밀착해서 수시로 간담회도 갖고 MOU도 체결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계속 시스템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과의 어떤 관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 가까이 있는 미원 상사라는 회사에서 네. 저희 학교하고 취업 맞춤형 교육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미원 상사는 뭘 생산하는 기업입니까? 화학 제품 관련된 건데 네. 기존의 뭐 화학 제품에 또 이연물 관련된 용접 분야 쪽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복합적으로 어떤 융합된 기술 인력을 요구를 하는데 네. 그동안의 학과에서는 뭐 예를 들어 3개의 어떤 직무가 필요하다면 한 2개 정도만 그동안에 직무 교육을 시켰었는데 하나를 추가로도 해달라라고 이제 기업체에서 요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신입생들 대상으로 해서 미혼 상사하고 맞춤형 교육 10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아마 올해 하반부에는 취업을 시킬 거고요. 또 지난달에 1월 달에는 옆에 가까이 있는 현대자동차 협력사들하고 네.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사들에서 원하는 기술 수요가 어떻고 뭘 요구하는지도 파악을 했고 보니까 올해 채용 예정이 96명 정도 네. 되더라고요. 그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예, 도내 기업들도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인력 확보가 아주 최고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익산 캠퍼스 폴리텍 대학에서 이렇게 산업 현장에 맞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교육시켜서 배출한다고 한다면 기업들에게서는 상당히 그 반가운 어떤 구세주 같은 네네.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게 저희 폴리텍이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일반 대학처럼 큰 규모의 학교는 아니지만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주위에 있는 지역 우리 사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체하고 어떤 유대 관계 또는 협업 관계를 통해서 아마 큰 역할을 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확보에 좀 어려운 기업들은 이 폴리텍 대학을 찾아서 같이 의논을 하게 되면 좋은 어떤 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네, 이렇게 이제 폴리텍 대학은 이 정규 학생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 전문 교육 과정들이 이제 설치가 돼서 거기에 맞는 교육들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먼저 그 전문 기술 교육 과정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전문 교육 기술 과정, 이런 것은 어떤 과정이고 주로 이제 어떤 학생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학위 과정 외에도 네. 저희가 이제 비학위 과정이라는 다양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년 과정으로 해서 전문 기술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네. 이 전문 기술 과정은 학력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교육 과정이고요. 여기 들어오면은 일정한 어떤 훈련 수당도 지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식비 또는 1인 1실 기숙사도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업자 같은 경우 실업 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 교육 과정 중간에 구직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네. 또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그 기능사 시험에 필기 시험에 면제받고 실기만 보고 이렇게 자격증도 취득해서 이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 익산 캠퍼스 같은 경우는 현재 5개 네. 그 과정이 운영이 되고 5개 있는데요. 과정이 있군요. 네네. 네. 컴퓨터 응용 기계과, 네. 그다음에 스마트 설비과, 생산 자동화과, 그다음에 전기 제어과, 그다음에 우리 익산 지역에 좀 특화되어 있는 보석 분야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얼리, 가죽공예과 이렇게 현재 총 5개 과정이 3월 15일까지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자세한 내용들은 학과에 관련 소식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년 이 5개 과정의 그 정원이 이 찹니까? 매년 거의 다 채우고 있고요. 올해는 네. 지금 아직은 다 정원을 차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3월 15일까지 지금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정원을 채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정원은 보통 한 개 과에 잘 모집이 이제 많이 수요가 많은 데는 30명 정원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과는 조금 줄어드는 과는 25명 정원 이렇습니다. 25명 정도. 네. 네. 여기도 이제 들어가려면은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네. 않으면 정원이 지나쳐서 입학을 못 하는 네, 3월 그런, 15일이 지나면 네. 들어오고 싶어서 못 들어오니까요. 그런 상황이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비학위 과정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 입학 유탁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고등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고등학생들을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큰 부처 간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쪽에 전라북도권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네. 저희 학교로 위탁을 와서 1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학과는 자동화 시스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5명 기준에서 뽑고 있는데 아직은 정원이 다 차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3월 15일까지 모집을 하니까 지금 뭐 관심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 관심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그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짧게 와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네. 기술 교육도 처음 받는 거고 인문계 학생들이니까. 네. 근데 2022년에 재학생 중에 저희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도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국 단위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저희 벤처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작품을 제출해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그 이탁과정 졸업한 학생 중에 한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 이제 나노직전과 2년 과정을 네. 들어와서 공부를 마치고 해외 취업을 네. 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4년제 대학, 네. 대학을 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학을 가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폴리텍 대학에 이 입학 과정에 들어와서 기술을 익히고 이론을 익혀서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더 빨리 어떤 네,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아마 우리 지방 쪽에는 모집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원 채우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원서만 내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막연하게 그냥 꿈 없이 가서 진학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평생의 어떤 직업을 갖다가 얻겠다라고 하면은 요 이탁 과정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또 이런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도 있지만 또 40, 50대 이 신중년 과정이라고 해서 중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요새 조기 그 직장 퇴직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그 신중년 과정은 이제 입학 자격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 40대 네. 이상인 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는 건데요. 요즘에 보면은 뭐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생각보다 빠른 조기 퇴직 이런 그렇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새로운 재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직을 하고 싶을 때 네. 그런 분들의 어떤 기술 교육을 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저희가 이 과정을 좀 운영을 했었는데요. 2021년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률이 약 60% 정도 네.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약 42.7% 정도. 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어떤 그런 전직이라든지 재취업에 성공한 그래서 상당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반기, 하반기 두 번을 지금 모집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6개월씩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네, 지금 과정이 6개월, 1년은 좀 길다고 생각돼서 네. 저희가 주간 과정은 전기 분야 쪽에서 4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전기 분야. 네네, 지금 현재 이 과정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 좀 지나서 네. 저희가 야간 과정으로 설비 보전 유지 보수 관련 쪽으로 해서 네. 3개월 과정으로 네. 좀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이 똑같게 하반부에 또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전기 설비. 네, 설비 보전 분야. 네.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 폴리텍 대학 이 익산 캠퍼스에 와서 상의를 하게 되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신중년 교육 과정도 어떻습니까? 좀 수요가 있습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 네. 그게 이제 그 경력하고 실제 직무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은 사회 경험이 있는 분들 선호하시는 데가 있어요. 네. 실제 뭐 60세가 넘으셨는데 일반 회사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취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반 학위 과정 그리고 비학위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과 분야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저기 입학 지원자가 많으면 경쟁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일단 우리 대학은 크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위 과정이 있고 또 비학위 과정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 학위 과정의 입학 조건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네.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비학위 과정은 네. 학위라든지 나이 이런 것들은 따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새로 취업을 하고 싶은 분은 입학해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은 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학교에 내방해 주시면 그런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접수를 도와드릴 겁니다.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모집을 하게 됩니까? 저희가 교육은 3월 2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네. 그 모집 과정은 조금 늦게 3월 15일까지는 저희가 네. 계속 모집을 할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취업률이 높고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도 있어서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한국 폴리텍 대학 익산 캠퍼스의 앞으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 저희 폴리텍 대학 익산 캠퍼스가 있어야 될 이유가 결국은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사회가 바뀌면은 그 바뀌는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저희가 대처해서 기존의 학과에 머물지 않고 현재 취업률이 높다고 해서 현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어떤 트렌드나 변화에 따라서 계속 학과 개편을 추진할 거고요. 그것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지금 법인 차원에서 어떤 공모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공모 과정에서 현재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찾는 그런 캠퍼스가 될 거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현대화시켜서 네. 신입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에 BTL 과정으로 해서 약 180억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2025년 8월에 지금 준공 예정인데요. 새로운 건물이 이렇게 준공이 되고 나면 아마 조금 더 지금보다는 현대화된 어떤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캠퍼스, 익산 캠퍼스 전 교직원은 이런 지역 사회 또는 지역 산업 사회하고 유기적인 관계 또 생산적인 관계에 협업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국 폴리텍 대학 익산 캠퍼스의 높은 취업률은 현장 중심의 밀착 교육 시스템 그리고 기업과의 강한 밀착된 네트워크 구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물론이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익산 캠퍼스와 함께 상담하고 고민을 논의하시면 어떤 해답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주 한국폴리텍 대학 익산 캠퍼스 교학처장이었습니다. 네. 박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